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투픽의 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라리가 1부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EPL 2부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죠. 이제 8시 50분까지는 좀 마킹을 끝내셔야 되고, 사실 어제 라리가 영상을 더 만들어 놓고, 올려드리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라이브를 좀 진행을 오랜만에 할까?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면서 또, 오늘 또 낮 동안에 또 이렇게 라리가에 관련된 어떤 특이사항이나 이런 또 새로 나온 뉴스거리나 이런 것들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아직은 네, 뭐 어제 대비 좀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 영상 그대로 올려드리고요. 또 라이브를 하게 되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라리가하고 이제 EPL 또 9회차 요거 이제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라이브를 한번 좀 진행해 보는 걸로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예. 자, 암튼 코로나 바이러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시고요. 뭐 주말에 좀 나들이 가시는 분들 항상 네,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시고 나들이 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2부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첼시하고 토트넘입니다. 첼시 토트넘. 제가 봤을 때는 요 경기가 조금 아리까리해서 어려울 법도 하지만 생각보다 투표율이 첼시 쪽으로 조금 많이 몰렸었다라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토트넘에 손흥민이 빠졌는데 골 누가 넣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첼시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토트넘한테는 세니까 첼시가 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아주 대중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평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두 팀 맞대결에 있어서도 이 2012년 이후로 이 11승 3무 5패로 이 첼시가 좀 앞서 있고요. 첼시 홈에서의 경기 이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2004년 이후로 12승 7무 1패. 단 1패만 하고 있다. 네, 2004년 이후로 확실히 첼시가 홈에서는 이 토트넘을 상대로 해서는 좀 강하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반기 이 무리뉴가 이 토트넘을 맡고 나서 그래도 이 친정팀 중에 한 팀인 첼시를 상대로 해서 홈에서의 경기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잘 아니까 잘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초짜 감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감독 지략 싸움에서 이 무리뉴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틀렸죠. 첼시가 2대 0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후반전에 거의 원사이드한 게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기 지금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나름 그래도 지금 시즌 들어와서는 어찌됐던 지금 최고 나름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었던 토트넘이고, 이 오히려 지금 최근 5경기에 1승밖에 없는 첼시는 분위기가 오히려 좀 역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주중에서 이제 이 토트넘이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저는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도 좀 받쳐줬다. 1대 0으로 진 거면 이 챔스 원정 가서는 또 한번 뒤집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사항을 한번 해보고요. 자, 어찌됐든 근데 이제 요 흐름이 좀 끊기긴 했지만 요 경기에서 토트넘이 과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예상대로 그냥 질까, 요게 조금 저는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이 빠지는 그 공백이 정말로 저는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손흥민은 첼시전의 전반기 때도 그렇게 존재감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별로 아무래도 첼시 수비진들이 손흥민을 좀 잘 꽁꽁 묶는 바람에 또 전체적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좀 잘 풀지 못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첼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테미 아브라함이 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지난번 경기도 출전할지 못할지가 미지수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할지 못할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못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역시나 이제 윌리안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추아이 뭐 이렇게 좀 출전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메이슨 마운트는 출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플리시치도 훈련은 참여를 했다고는 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미지수고, 허더슨 오도이 아마 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디거도 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지금의 이 토트넘보다는 이 스쿼드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첼시가 조금 더 낫고, 홈에서 역시도 이 앞서 말씀드린 맞전적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첼시가 홈에서의 좀 무게감을 좀 더 가지고 있고, 또 체력적으로 역시나 이제 좀 세이브가 된 부분, 어느 정도는 첼시가 좀 많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 맞다. 그렇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4, 5위의 승점 1점 차이의 이 두 팀이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이 불리해 보이는 토트넘이 글쎄요, 상대적으로 첼시한테 또 일방적으로 또 끌려다닐까, 이게 좀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첼시 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무리뉴 감독이 계속 매스컴에서 조금 이 투정을 좀 부리고 있죠. 이 스쿼드로 뭐 누구 기용하려고 하면 부상이고, 누구를 하려고 하면 얘 또 아프다 그러고,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지난번 이 라이프치전을 상대로 했었을 때 거의 요리스 골키퍼가 거의 두세 골은 지금 막아줬다시피 해서 지금 그래도 컨디션은 좀 좋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이 첼시 같은 경우는 케파가 이번에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인데, 제가 볼 때는 출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케파 골키퍼가 이 램파드 감독하고도 좀 약간 좀 사이가 좀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골키퍼끼리의 대결만 놓고 보면은 이 토트넘이 조금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비력에 있어서의 이 두 팀은 사실 지금 두 팀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첼시도 올 시즌 그 실점이 36실점, 그 다음에 이 토트넘도 이 34골, 그러니까 34골 실점하고 있고, 36골 실점하고 있고, 이 두 팀 다 실점률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첼시는 원정보다는 홈 경기력이 좀 좋은 편이고, 토트넘 역시도 원정보다는 홈이 좀 좋은 편이고, 이 포백 라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토비 알베이럴트, 그 다음에 오리에, 그 다음에 탄강가, 그 다음에 산체스, 이 센터백 듀오인 산체스와 토비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저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던 첼시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 들어와서 실점률은 한참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은 한참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토트넘 대비 최근 들어와서의 실점률은 좀 줄고, 또 득점력은 터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 놓고 봤었을 때는 토트넘이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손흥민의 공백은 클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두 팀의 이 무딘 창날이, 제가 봤을 땐 이 경기는 어쩌면 좀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좀 빅매치다 보니까요, 저 역시도 꼭 챙겨볼 경기 중에 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예상이 좀 잘 되지도 않고, 다만 첼시가 이렇게 홈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 토트넘을 그냥 확 몰아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경기 한 경기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 두 감독 다 알고 있을 거고, 무리뉴를 믿기보다 좀 방금 말씀드리는 이 선수들의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들, 요 선수들, 그 다음에 이제 토비와 산체스의 이 센터백 듀오 한번 저는 믿어보고요. 또 요리스 골키퍼 한번 믿어보면서 이렇게 위기에서 실점률만 잘 넘긴다면 오히려 이 또 토트넘한테 이 찬스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우라나 혹은 델레알리가 또 이렇게 좀 한번 번뜩, 혹시 모르죠. 베르베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요 경기 저는 한번 토트넘을 첼시 토트넘 무승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리 본머스. 자, 3번 경기 번리 본머스고요. 번리 쪽이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70% 가까운 투표율을 받고 있는데, 과연 번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투표율을 받을 만한 팀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물론 본머스가 지금 워낙에 올 시즌 보여주는 행보가 워낙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번리가 우위점을 가져간다는 거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본머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 뭔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번리가 마냥 이기지만은 또 못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좀 우려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많이들 이미 아시다시피 본머스는
지지난주 또 그 전주 계속해서 봤을 때 이 가장 이 리그에서 부상 환자가 많은 팀이 본머스였습니다. 그래서 팀이 초창기에 조금 그래도 이 반짝 잘 나갔었을 때의 그 스쿼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돌아온 입장이거든요. 뭐 컬럼 윌슨, 해리 윌슨, 그 다음에 조슈아 킹, 나단 아케, 댄 고슬링, 필립 블링, 이런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훈련을 마치고 있고, 지금 이제 부상에서 좀 복귀한 상황들. 그러니까 본머스가 이렇게 똘똘 뭉쳤을 때는 또 이 나름 또 잘 안 지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번리가 이번에 애슐리 반스와 크리스 우드가 빠지는 부분이 조금 많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물론 번리도 뭐 웨스트 우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드와이트 맥닐, 그 다음에 제이 로드리게스, 이런 선수들이 최근 들어와서 폼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번리는 3승 1무 1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최근 4경기는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과연 번리가 이번 경기에 있어서 또 이 본머스를 상대로 해서 압승을 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전반기도 번리가 이제 본머스 원정에 가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과연 번리가 홈에서 시즌 수입승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두 팀의 맞전적에 있어서도 이 홈에서의 번리는 이 원정인 본머스를 상대로 해서 4승 2무 1패, 단 한 번 지고 4번 이겼었다. 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첼시, 토트넘처럼 이 좀 홈팀이 좀 강세가 띄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번리는 가져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표율과 모든 분위기가 다 번리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본머스가 사실 또 첼시에서 또 뜬금 또 원정 승리를 한 적이 있죠. 물론 그게 원정에서 가장 이 최근에 이 승리기는 하지만 또 그랬었을 때에처럼 이렇게 또 투표율이 많이 몰렸었을 때는 요게 조금 많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심 역시도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첼시와 이 토트넘 주심은 마이클 올리버 주심입니다. 이 4대 악 주심 중에 한 명이죠. 이 악성, 뭐라고 하죠? 예. 아무튼 악명이 높은 주심 중에 한 명, 마이클 올리버. 요 경기는 마이크 딘입니다. 예, 마이클 올리버와 마이크 딘. 그러니까 요 두 주심들의 특징은 이 PK 불 때 제대로 PK 불지 않고, 때때로는 또 이 주관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심이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줏대 없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다가 또 어쨌든 또 지 고집대로 또 불리기도 하고, 예, 좀 오락가락하고 막 쓸데없는 막 옐로 카드도 막 꺼내고, 그러니까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그 성향의 이 두 주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 과연 이 번리 쪽으로 좀 확 쏠릴지, 요건 한번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요거는 투폴이 필요한 경기 중에 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어찌됐든 그냥 노멀하게만 놓고 봤었을 때는 번리 쪽이 조금 더 이 상승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본머스가 또 이번 경기에 또 약간 반등을 가지려고 할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간다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상 선수들이 좀 다시 들어온 부분 하나, 또 두 번째로는 일정이 본머스는 이번 경기를 마치면 홈에서의 첼시, 그 다음 리버풀 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빡센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위권에도 지금 강등권에서 턱걸이로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본머스가 어찌됐든 어렵지만 이 번리를 상대로 해서 선제 득점을 해서, 번리가 올 시즌 선실점을 하고 나면은 이 좀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본머스가 수비를 좀 탄탄하게, 나다나케를 필두로 해서 탄탄하게 하고, 역습을 통해서 오히려 먼저 뚜까 패서 이 선실점만, 그러니까 선제 득점만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본머스 쪽으로 분위기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 두 팀은 또 무승부는 또 잘 안 한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하고 뉴캐슬. 요 경기 하기 전에요, 이 셰필드하고 브라이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먼저 할게요. 셰필드와 브라이턴, 셰필드의 승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기들이 다 이 번리 쪽 가리키다시피 셰필드 쪽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뭐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셰필드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없다라는 점 또한 이 셰필드가 조금 더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이 상대적으로 이 팀에서 최다 득점자인 닐 무페이가 이 뭐 첼시의 테미 아베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그 선수는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좀 못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인데, 닐 무페이는 특별한 부상 없었을 때도 이 사실 이게 컨디션이 한꺼번에 확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이 컨디션이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은 글렌 머레이가 오랜만에 좀 선발로 출전을 또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에런 무이, 그 다음에 자한 바크시, 그 다음에 이제 트로사르, 그 다음에 이제 글렌 머레이, 요 앞선의 이 네 공격수가 어찌됐던 이 찬스에서의 메이드를 해야 분위기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골 결정력에 있어서의 집중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홈에서보다는 원정에서 좀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봤을 때,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셰필드, 사실은 리스 무세나 올리버 맥버니를 제외한다면 크게 득점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선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누가 골을 넣어도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선수를 가지고 있는 팀이 또 셰필드고, 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셰필드가 3부 리그 있을 때부터 꾸준하게 이 팀을 조직력을 맡아오면서 현재까지는 이 한 시즌 3부에서 1위, 한 시즌 동안에 1위, 그래서 승격, 또 2부에서 또 한 시즌 동안에 1위 승격,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 팀 중에 한 팀이고, 그리고 이제 승점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 아까 이제 4위 5위 첼시 토트넘인 거는 이 승점이 이제 1점 차인데, 지금 4위권이 가시권이 셰필드도 있습니다. 셰필드도 지금 가시권으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브라이턴은 홈에서 셰필드가 1대0이 됐던 뭐 2대1이 됐던 2대0이 됐던 그렇게 잡는다라고 치면, 지금 승점 싸움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 42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첼시하고 토트넘이 또 비긴다고 봤었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당장 이렇게 또 챔스권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셰필드가 조금 더 앞서 있고, 전체적인 조직력으로도 봤을 때도 수비만 놓고 봤을 땐 브라이턴보다는 셰필드가 조금 더 낫고, 어찌됐든 셰필드 쪽이 조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셰필드 승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크리스탈하고 뉴캐슬, 요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크리스탈하고 뉴캐슬은요, EPL 팀 중에 홈에서 경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홈에서의 팀 저득점률 1위가 이 크리스탈이고요. 그 다음에 원정에서 최고 실점률이 높은 팀이 뉴캐슬입니다. 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웠나요? 자, 이 홈에서의 득점률이 제일 저조한, 지금 현재 이 크리스탈은 16경기를 하는 동안 홈에서 득점을 단 10골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20개 팀 중에 20위. 네, 홈에서 했었을 때의 득점률은 최하위다. 또 반면에 뉴캐슬은 원정에서의 실점률 1위. 네, 20개 팀 중에 원정에서의 실점률은 최고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캐슬은 이번 프리미어 리그 중에 가장 이 부상 선수를 좀 많이 안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상 병동이 지금 다 지금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지금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크리스탈 원정을 상대로 해서 이 골을 넣을 수가 있을까? 뭐 생막시메, 조엘린턴, 알미론, 글쎄요, 존조 셸비가 최다 득점자이긴 한데 확실히 존조 셸비가 있고 없고의 뉴캐슬 경기력은 큽니다. 이번 경기에 있어서 존조 셸비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와서는 생막시맹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 많이 올라온 부분은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찌됐던 이 뉴캐슬 역시도 원정에서만 놓고 보면 득점은 12골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홈에서 역시도 이제 득점률이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죠. 다만 그래도 이 초반 리그 초반 중반 이렇게 할 때는
뉴캐슬이 생각보다는 특히 홈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실속적인 경기 결과를 좀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정에서의 뉴캐슬은 또 그렇지만은 않다. 또 최근 돌아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상 변수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득점률은 또 그렇게 낮지만 또 홈에서의 또 실점률이 그렇게 또 높지 않은 팀입니다. 물론 벤테케, 그 다음에 조르당 아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이 윌프레드 자하. 사실은 시즌 내내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요 세 명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생크토순도 이번에 이제 아마 출전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하거든요. 출전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뭐 여러모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뉴캐슬은 직전 경기 아스날 원정에 가서도 전반전에 좀 잘 비볐는데 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그냥 급격하게 이 선수들이 이제 조직력이 무너지는 걸로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자기네들이 이번 경기는 꼭 이기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정신무장은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크리스탈이 3연패에 있기 때문에 홈에서 4연패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 두 팀도 역시나 이제 무승부 비율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습니다. 크리스탈도 홈에서 이제 4승 3무 5패에서 이 무승부를 4번이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뉴캐슬이 이 원정에서는 또 홈에서 할 때보다는 무승부 비율이 좀 적은 편인데 단 2번밖에 무승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요 경기는 제가 봤었을 때는 크리스탈 쪽으로 조금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예, 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득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골 정도로 이 승부의 향방이 갈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요 경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투폴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경기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크리스탈이 이번 경기에서 좀 연패를 탈출하려고 할 공산이 좀 크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또 이 두 팀 역시도 무딘 창 대 창 대결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경기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승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 경기 승무. 왜냐면 크리스탈이 홈에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기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홈에서의 최소 득점 팀이다. 요게 좀 신경이 쓰이고, 또 그렇다고 실점률이 높은 원정에서 실점률이 높은 뉴캐슬을 상대로 해서 크리스탈이 그렇게 또 막 그렇게 골을 막 넣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이렇게 좀 별로 잘 안 듭니다. 그렇다고 뉴캐슬이 지난번 대패한 거를 여기서 또 이렇게 또 갚아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또 그 생각도 좀 잘 안 들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어찌됐든 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인데 그냥 크리스탈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6번 7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7번 경기 역시나 먼저 할게요. 요거는 맨시티 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 레스터와 맨시티는 맨시티 승 말씀을 좀 드릴게요. 레스터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레스터는 작년 시즌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 후반기에 들어와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 물론 그 이번 경기에 함자 초두리가 빠지긴 하지만 초두리 하나 빠진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이 전력에 있어서 누수는 아닙니다. 뭐 은디디가 오히려 출전하지 못한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는 요즘에 조금 이 매스컴으로 좀 얘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라임 스털링이 왜 리버풀은 존경받을 팀이고 왜 우리 팀은 존경받지 못할 팀이냐, 우리 팀도 존경받을 수 있는 팀이다 뭐 이렇게 뭐 매스컴에 이제 기사로 나온 거로 확인을 했는데, 맨시티가 지금 스털링이 나올지 못 나올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벼보면 뭐 맨시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공격진들을 또 대거 가지고 있는 팀이고, 또 중원에서도 케빈 데브라이너, 로드리, 그 다음에 이제 라포르테와 진첸코가 출전할지 못지 모르겠는데 또 라포르테가 또 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는 조금 무난하게 맨시티가 의외로 또 원사이드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함자초들이나 은디디를 제외하면 큰 어떤 전력 이탈이 없는 이 홈 레스터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맨시티를 상대로 해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이 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선수가 직전 경기로 봤었을 땐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맨시티가 무난하게 조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먼저 해보긴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맨시티는 요 경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5경기 연속 원정 경기만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좀 어쩌면은 한숨 돌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지금 맨시티는 뭐 1위와의 격차는 이미 좀 많이 나서 좀 의미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찌됐든 맨시티는 아무래도 요 경기는 좀 잡고 원정 경기의 출발을 좀 순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하고 아스톤빌라고요. 자, 사우스햄튼 아스톤빌라, 제가 크리스탈하고 뉴캐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홈 실점률 1위 팀이 사우스햄튼입니다. 홈 실점률 1위 팀. 네, 홈에서 무려 14골을 득점하고 있고 30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그냥 무장창 그냥 이 실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홈 실점률 1위가 사우스햄튼이고 전체 실점률 1위가 아스톤빌라입니다. 아스톤빌라는 올 시즌 이제 7승 4무 15패에서 득점 34득점, 실점을 무려 50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자로 시작하는 실점은요, 아스톤빌라가 유일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실점률이 높은 팀들끼리의 대결인데 요 경기가 역시나 이제 이 사우스햄튼 쪽으로 조금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홈 경기고 뭐 아스톤 빌라가 좀 많이 원정에선 좀 많이 좀 찌그덕거리는 모습들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그래도 사우스햄튼이 좀 홈에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우스햄튼은요 지금 홈에서만큼은 3승 2무 8패로 EPL 리그에서 꼴찌입니다. 20입니다.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제 아스톤 빌라도 역시나 이제 원정 경기만 놓고 보면은 2승 2무 9패로 노리치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자, 어찌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홈에서 실점률이 제일 높은 팀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리그 전체를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리그에서 홈에서 실점률 1위 팀, 전체 실점률 1위 팀. 실점률이 많은 두 팀인데 사실 공격적인 또 부분은 데니 잉슨과 잭 그릴리시가 있습니다. 요 경기가 사실은 좀 향방이 좀 제가 볼 땐 굉장히 모호한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보셨던 것처럼 사우스햄튼이 좀 유리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사우스햄튼도 2연패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스톤 빌라도 2연패 중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 경기가 과연 홈에서 사우스햄튼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스톤 빌라를 몰아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지난번 경기 그 토트넘전을 한번 이제 좀 회상을 한번 해보면 물론 토비의 이 자살골로 인해서 이제 한 골을 이제 넣고 이렇게 해서 3대2로 좀 그 지는 경기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이 상황에 따라서는 또 아스톤 빌라가 이 토트넘을 상대로 해서 좀 매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좀 운도 좀 따라주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사우스햄튼이 홈에서의 지난번 그 울버햄튼하고 경기를 또 회상을 또 동시에 해보면 전반전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후반전에 내리 울버햄튼한테 3실점을 하면서 3대2로 또 석패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팀은 생각보다는 또 제가 봤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전반전에서는 이 사우스햄튼은 항상 보면은 이번 시즌 전반전에서의 이 몰아붙임,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좀 이 역습 찬스에서 어떤 그런 경우를 좀 가져간 부분들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후반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보다는 이 아스톤 빌라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요 어렵기는 한데 저는 무승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은 투표율을 받는 거는 저는 조금 번리가 많이 투표율을 받는 것보다는 더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아스톤 빌라가 원정 성적이 좀 별로라고 해도 사우스햄튼 역시도 어찌 됐던 홈에서의 성적은 그렇게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인데 아스톤 빌라가 이렇게까지 밀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전반기 성적 역시도 아스톤 빌라가 이 사우스햄튼한테 이 홈에서 3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성적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경기가 그냥 한쪽으로 쏠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서로 티키타카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 어쨌든 실점률 높은 팀들끼리 대결, 저는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아스널하고 에버턴입니다. 조금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경기인데요. 요 경기 아스널이 그렇게 쉬운 경기력만으로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반기를 예상을 해보면 진짜 재미없는 두 팀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0대0 무승부를 했고, 그때 당시 아르테타와 안첼로티는 양쪽 그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고 있었고요. 요 경기 사실 쉽게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투폴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우선 무승부를 먼저 좀 예상을 해보고요. 아스날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또 원정 올림피아코스 그리스까지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보면은 에버턴이 좀 더 낫고, 안첼로티 에버팀도 요즘에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르테타의 아스날보다는 오히려 이 체력적인 우위, 그 다음에 최근까지의 컨디션은 안첼로티가 좀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팽팽하긴 하지만 에버튼이 과연, 근데 다만 또 이 2002년 이후로 이 두 팀의 대결에 있어서 홈에서 아스날이 한 번도 안 졌었다. 요건 또 좀 신경이 쓰이는데,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무승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좀 빼고요. 자, 우선은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네? 예,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저는 2부 영상 이렇게 내리도록 하고요. 바로